티알라인 티 궁금해하셔서 오셨죠? 예. 제가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 맞죠? 저번 달까지 제가 제품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트레이너 강사를 16년 정도 했고요. 관련 학과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퍼블릭 있죠. 월회원이라고 하죠. 월회원들은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도 많고 주부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20대 중반이 되면서 호텔에서 근무를 했는데 호텔을 가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멤버십이라고. 근데 이제 연회원도 있지만 보증금을 몇 천만 원 넣고 연회비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 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생각하는 운동센터랑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는 운동센터랑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퍼블릭이라는 곳은 살 빼거나 또 어머님들의 이제 마사지와 맥주를 같이 겸한 이제 동호회 모임으로 아침반이 바빠요. 아침 운동이 되게 바쁘거든요. 보통 에어로빅스는 1부 타임이 9시 시작하고 10시에 2부 타임이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3부는 11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고요. 예. 근데 이제 오후 시간에 거의 없고 PT 들어갔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호텔에 근무해 보니까 대부분 기구들은 잘 안 쓰세요. 바벨, 덤벨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대부분 호텔 쪽에서는 자전거가 잘 돼요. 대부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여유 있는 분들은 여자들은 대부분 관절염, 류마티스, 여자들 심장병 이렇게 많이 오시고요. 남자들 암, 고혈압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내가 예전에는 20대 때는 아실 거예요. 여기 20대 많으시죠? 네. 20대는 뭐든지 자신 있을 때 아니에요? 맞죠? 남의 말 되게 안 들을 때잖아요. 저는 거기서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 몸에만 관심 있고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오거나 작품을 뜰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컨셉이 안 맞으면 수업을 안 했어요. 레게 춤을 춘다고 레게 머리를 하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버는 거를 다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픈 사람들을 코칭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라는 게 처방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예. 왜냐면 당뇨 환자들은 러닝머신을 하시면 안 돼요. 발을 다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지만 제발 운동하시는 데 가서 맨발로 다니시면 안 돼요. 팔레스 호텔 갔더니 모든 남자들이 맨발화가 돼 있더라고요. 거긴 비즈니스 하는 공간이시기 때문에 호텔은 맨발로 많이 다니시면 발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이 처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지병에 대해서 운동법이 들어가는 거가 그다음 20대, 30대, 40대도 하는 게 틀리다는 걸 알게 된 건데 제가 그 이후로 운동을 하면서 사실 건강보조식품이 많이 컨택이 왔겠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센터 가보시면 남자들 이만한 통에다가 막 프로틴 막 사 먹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계란 맨날 한 판씩 먹거든요. 개 옆에 가면 닭똥 냄새가 나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남편은 머슬매니아가 그때는 사실 20년 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머슬매니아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 이혼하자고 이제 너랑 결혼 못한다. 지금도 남자 같은 너랑 만나는 것도 힘든데 몸까지 그렇게 가슴 찢어놓은 것 같은 몸을 가지고 막 벗고 막 아시죠? 머슬매니아는 간신히 그냥 꼭지 가리고 이런 데만 입고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해서 그때는 제가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기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운동 강사들이 운동을 그만두자 대부분 앓고 있는 게 비만이에요. 네. 비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황금알을 옛날에 했던 그 황금 송아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왕년에 몸이 어땠다는 거 가지고 계속 울고먹게 되는데 제가 출산을 하면서 굉장히 심한 우울감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더니 아이를 빨리빨리 이제 출산을 빨리빨리 끝내야지 다시 운동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임신을 10개월 동안 했는데 말처럼 뛰던 사람이 임신을 딱 하고 나서 10개월 운동 못 하니까 저한테 10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유수유가 끝나기 전에 다시 운동을 했어요. 둘째를 또 낳고 모유수유가 끝나기 전에 또 운동을 했어요. 셋째를 낳고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이제 뭐냐면 출산을 하면 아무리 굶고 운동을 해도 안 빠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주부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에 제가 옛날 에어로빅 강사할 때, 처녀일 때, 아줌마들 진짜 저렇게 운동 안 빠지는 건 저건 문제 있는 몸이야. 집에서 맨날 뭐 훔쳐먹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한심해 막 이랬어요. 제 탓을 맨날 들어오니까. 그렇게 강도 높게 운동을 시켜도. 근데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아줌마가 돼보니까, 노력해서 나의 한계를 넘어도 안 빠지는 시기가 온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떤 거를 하게 됐냐면, 병원을 쫓아다니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병원을 쫓아다니니까 또라이가 되기 시작해요. 네. 더 강한 거. 네. 이거 죽음과 맞바꾸는 다이어트는 날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성공했다. 두 번째 시간이 길어지니까 세 번째까지 시도를 해요. 전 한 달에 2달 만에 30kg 뺐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집에서 뺐어요.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못 알아봤죠. 네. 그렇게 뺐는데 불구하고 그 요요라는 걸 겪게 돼요. 겪게 되면서 굉장히 심한 우울과 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심하게 앓기 때문에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전 세계에 있는 다이어트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근거하여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TR90T라는 거가 궁금하시죠? 여기 소비자분. 난 소비자로 왔다. 이번에 10월달 프로모션인데 들어보라고 끌려왔다. 네, 그러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막 안 오셔도 될 몸인데 왜 오셨을까? 자,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비만과는 전쟁이 되고 있죠. 예, 비만과 전쟁인데 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사실은 저희 집도 전쟁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엄마가 뚱뚱하지만 애들이 다 뚱뚱하다? 아빠 날씬하고. 근데 엄마 날씬하지만 애들도 다 말랐다? 아빠 뚱뚱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집에서 엄마가 뚱뚱한 건 그게 어떻게 되면 뚱뚱한 분위기에 집안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유전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비만이 유전이 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뚱뚱해졌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 분명히 마르게 났거든요. 근데 애들이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이 심한 비만을 앓기 시작해요. 우리 다. 근데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요? 저희 남편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먹을 거를 주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굉장히 예쁘게 태어났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큰딸은 비만 후유증이 뭐가 됐냐면 다낭성 난포증이랑 비만에 의해서 생리가 1년 동안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리를 안 하니까 여자가 중년 부위처럼 찌는 거예요. 중년 아줌마처럼 가슴이 커지고 엉덩이는 작아지고 다리는 얇아지고 배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제가 호르몬 검사하고 났는데 수치가 3배 이상 나쁜 거예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차에서 제가 웬만하면 막말 안 하거든요. 보기엔 막말하게 생겼는데 저희 남편한테 그 수치 용지를 가지고 정말 차에서 막 정말 심하게 화를 내고 악을 썼던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희 남편이 앞으로 내 밥상에 참견하면 내 쫓아버릴 거라고 했어 내가. 그리고 나서 제가 왔더니 아이들 살을 빼려고 했더니 어때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은 머리가 한 번도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잖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한테 살을 빼라고 하니까 엄마 말을 먹혀요 안 먹혀요? 걔네들은 제 수업을 항상 듣던 애들이에요. 에어로빅 수업을. 그랬더니 뭐냐 엄마나 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못 빼면서 이렇게 빈정거림에 제가 자극을 받게 돼요. 자극을 받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트레이드밀러 러닝머신을 거실로 빼요. 그래서 제가 무려 한 달 만에 10kg 이상을 빼요. 빼고 나니까 아이들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무조건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계속 운동을 하면서 빼니까 어떻게 되냐면 큰애가 와서 그럼 10kg는 어떻게 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두 딸이 너무 뚱뚱하니까 큰아이가 74kg 작은애가 76kg였으니까요. 키는 160이 안 됐는데 그래서 살을 빼주기 시작했는데 작은아이는 제 말을 저한테 PT를 받았고 큰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굶고 빼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큰딸한테 회원처럼 너는 다시 요요 때문에 시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작은애는 뭐냐면 엄마가 무서우니까 하라는 대로 스쿼트를 하면서 울면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방학이 끝나고 나서 작은애는 계속 빠지는데 큰애는 완전히 다시 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맞춰서 아이들을 빼기 시작해서 여름방이 짧잖아요. 겨울방이 살 빼기 제일 좋아요. 겨울방이 좀 기니까 그때 운동을 해서 체중을 많이 뺐고요. 여름에는 하드하게 해서 키로수를 좀 적게 빼더라도 근육량을 확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저것 팁을 드리려고 하면 1시간 반이 좀 짧을 것 같아요. 1시간 반 쓸게요, 제가.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전쟁이 왜 전쟁이냐면, 일단 먹지 마라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처음에 먹지 마. 설득을 하다가 먹지 말라 했지. 네 몸뚱이를 봐라. 이제 막말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 꽝 닫고 이제 막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시작할 때 저희 아들과 저희 남편은 말랐거든요. 아까 보셨죠? 마른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은 굉장히 말랐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 집을 봤을 때는 여자들이 다 퍼먹고 남자들은 쌩 굶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누나들한테 치워가지고 하나 못 먹고 마누라는 드세서 우리 아들 하나도 안 먹이고 이런 컨셉이고 제가 너무 뚱뚱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넌 40 되면 문 앞에 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주를 내셨거든요. 정말 많이 쪘어요. 85kg가 쪘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17kg 정도 이상을 감량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비만은 질병이라고 해요. 21세기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왜 전염병인 줄 아세요? 내가 보시면요, 뚱뚱한 친구들 보면 다 뚱뚱하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공유해요. 저희 둘째 딸은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먹는 거예요. 뭐, 있죠. 한신 대첩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못 먹게 하니까 먹으면서 침을 막 흘려요. 걔는 뭐 요리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질병이라고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전염이 돼요. 실질적으로 말았던 친구가 뚱뚱한 친구를 만나면서 술을 먹고 식생활이 바뀌면서부터는 전염병처럼 뚱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첫 번째 뭘 바꿔야 되냐면 친구를 바꾸세요. 날씬한 애들 있죠. 날씬한 애들은 싫어요. 음식 시켜놓고 한 2숟갈 먹고 안 먹잖아요. 걔가 너무 싫었어요. 네. 많이 시켜놓고. 근데 저는 끝까지 먹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게 맞고요. 지금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6억 명이 비만으로 시달린다고. 근데 제가 미국 갔잖아요. 컨벤션을 갔더니 식당에서 너무 이쁜 거예요. 얼굴이 요만해서. 근데 걔가 이러는데 기절한 줄 알았어요. 엉덩이가요. 이만한 거예요. 근데 바지가 내려가서 팬티가 막 보일 정도로 뚱뚱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안에 그런 애가 2명 생긴 거잖아요. 저희 둘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자기 사이즈를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거예요. 허리를 맞추니까 다 옷이 길어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자르면 얼마나 이상하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친구들의 놀림에 의해서 멀쩡한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요. 기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바보 같은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반드시 빼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20년까지 비만 인구 50% 는다고 해요. 근데 저희 집은 뭐 5명, 3명이 뚱뚱하잖아요. 50% 넘었어요. 근데 이게 현 주소예요. 자, 보시면요. 지금 비만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질병 때문에 비만이 단순히 뚱뚱하다 뚱뚱하지 않다가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모든 병들이 의료보험 수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당뇨, 심장병, 아시죠? 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비용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요. 당뇨병이 왜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약 때문에 그럴까요? 당뇨 합병증이 뭐예요? 백내장. 또 뭐 있어요? 투석 많이 하죠. 간.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혈압, 뇌졸중, 허혈성 심장. 근데 보면 이게 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지루하지만 제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얘기했는데 2009년도에 1,000억 정도였는데 지금 35조 시장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 아까 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뚱뚱한 사람 가지고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참 나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아버님의 명언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버님은 별로 안 뚱뚱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뭐 브로콜리 사고 막 있잖아요. 막 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처먹어서 살찌고 처먹는 거 뺀다고 돈 쓰고 우리 아버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항상 지론이 있어요. 덜 먹고 움직여라. 그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건요. 농사 짓는 고봉밥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활동량을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좀 이따 이걸 원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의 종류가 있겠죠.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을 많이 의존을 해요. 결과적으로 여자들이 다 코스예요. 처음에 딱 다이어트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덜 먹자. 덜 먹고 3끼 잘 참고 4끼째는 폭식을 하죠.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요. 내일부터 하면 돼. 그리고 사실은 몸에다 이런 것도 좀 줘야지. 이러면서 자기 혼자 시작을 해요. 그 요요 현상으로 이제 막 결계되는 게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먹긴 먹어도 어떻게 하면 살이 안 찌는 음식 골라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GI 지수가 뭘까요?
음식에 들어가면 혈당으로 들어가는 지수가 낮은 걸 얘기해요. 이를테면 고구마, 그쵸? 뭐 토마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GI 지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포만감은 들면서 혈당이 빨리 안 올라가니까 배가 덜 고프다. 현미 같은 것도 근데 그거를 위가 나쁘면 소화가 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GI 지수 음식은 그렇게 맛이 없다는 거. GI 지수 음식 많이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처럼 밤에 목류병원처럼 나가서 김치를 먹어요. 나가서 김치를 막 먹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부어요. 예. 또 하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고지방 저단백질 식단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면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진다는 이유로 맞아요. 이게 원래 당뇨 환자들의 심근경색에 썼던 식단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내가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 처음엔 단백질을 분해하거든요. 단백질 어디 제일 많아요? 근육에 많죠.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가 돼요. 근데 그나마도 탄수화물 계속 안 먹으니까 에너지를 어디서 갖다 쓰냐면 지방에서 갖다 쓴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저탄수화물을 먹고 고지방식 파스타 내 스타일이야. 한 3끼만 먹어봐요. 입에서 버터 냄새 막 나죠. 혀가 막 돌아갈걸요? 막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을 갖다서 살이 빠지는 건데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요. 단백질을 분해할 때 엄청난 수분을 뺏기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속으로 봤을 때는 몸에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엄청나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모든 에너지원은 뭐에서 첫 번째 쓴다고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은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더니 삼시세끼 그 다음에 간식 포함 야식까지 탄수화물 먹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정해놓고 드셔야 돼요. 만약에 고구마가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단백질의 비율을 봐서 정상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상적으로 잘 먹는 사람이 살이 안 쪄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뚱뚱한 사람은요. 결핍에서 살이 찌기 시작해요. 결핍.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식이 조절부터 시작하는 게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식이 조절을 하시는 사람들은요. 당뇨가 심한 사람들 병적으로 뭐가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 사람들 빼놓고는 정상식을 드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죠? 운동. 축구 선수들이 시합 뛰고 나면요. 들어와서 운동 선수가 되게 힘 좋을 것 같죠? 예. 저는 뉴스킹 시작해서 운동 강사 끝나고요. 1년 동안 대상포진을 알았거든요. 호흡의 3%는 무조건 활동 선수가 나와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그거 아시죠? 권투하는 사람이나 마라톤 하는 사람 빨리 죽는 거. 호흡 많이 쓰는 많이 죽거든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시합 심하게 뛰고 오면 대상포진 많이 앓거든요. 그래서 운동에도 뭐냐면 데드 포인트가 있어요. 죽을 4점. 예. 그래서 보시면 면역력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저 같은 경우는 기초대사량이 1600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1600 이상을 떼어줘야 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살 빼다가 관절이 나가겠어요. 그런 느낌 아세요? 내가 나처럼 계속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그거를 운동량으로 체크를 하지 않고 활동량으로 체크가 돼요. 그 체크되는 게 뭐냐, 나의 가지고 있는 근육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BMI 지수 아니면은 인바디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기계는 기계일 뿐이에요. 무게 플러스 알파 계산적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만은, 내가 이거를 바르게 리드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살 빼기 위해서 어딜 갔냐면요. 대한비만협회 공부를 시작했어요. 2년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저랑 친해진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빠지려고 하면 일단 나랑 대화를 해야 돼. 내가 정말 그 이제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다이어트가 뭔지 아세요? 안 먹어야 돼. 나한테 미안하잖아. 막 이렇게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제일 나쁜 다이어트거든요. 또 하나 의약품이에요. 의약품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약성, 전문의 약, 이런 저 다 했어요. 예. 이분들이랑 친했어요, 아주. 왜냐면 제가 소개를 또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살 빼고 단체로 요요로 먹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시는데, 사장님도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 아시죠? 네. 덴마크식 다이어트 무슨 아시죠? 아까도 저탄수화물 이런 고지방식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무기질이 한 1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한 게 54개 정도가 되거든요. 예? 54개?
근데 반드시 먹어야 될 게 20가지 정도가 돼요. 뭐 구리, 망간, 칼륨, 칼슘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걸 원푸드로 하게 되면 당연히 적어져요, 안 적어져요? 적어지고 되면 전해질이 깨져요. 전해질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수액 맞아야 되겠죠. 수액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액 안 먹고 커피 맞죠? 커피 먹죠. 그래서 전해질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유 없는 변비와 이유 없는 붓기로 굉장히 고생을 해요. 특히 원푸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되게 심각한 일이 바로 이 원푸드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요. 무기질이 20가지가 안 들어가면 결핍이 되기 시작해요. 제 친구가 대장을 삼켰는데 가서 검사했더니 구리 성분이 0이래 0. 구리는 면역이거든요. 구리가 면역이기 때문에 걔가 들어가자마자 링거로 구리를 비타민 D를 계속 5달을 맞았다고 해요. 그럼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몸매 때문에 빼고 있는데 나한테 영원히 뺄 수 없는 마약 같은 영혼을 파는 것 같은 다이어트를 하고 시작해요. 예. 그래서 영양 보조식품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 하실 때는 반드시 비타민과 무기질을 같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전해질을 그리고 변비를 아니면은 내가 몸에 데미지를 안 입으시려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 뭐든 좋아요. 뭐 이거든 저거든 과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생리라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배란이라는 게 와요. 임신을 하려는 때가 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임신을 준비하려면 저장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막 먹고 싶어져요. 에스트로겐 성분이 쫙 올라왔다가 배란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떠냐면요. 남자한테 잘한다니까. 오빠 막 이래요. 막. 오빠 뭐 그랬어. 나 배란기가 딱 끝나면 프로게스테론. 나면 어떻게 돼요? 야 저리 꺼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여자가 3명이니까 아빠 오빠 했다가 건들자! 이게 이제 매번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셋 다 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폭식이 위주죠. 그래서 배란기 때는 여자들이 임신을 준비할 때 아랫배가 나오고 온몸에 부종이 좀 생기는 것 같고 1, 2kg 정도 체중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 이번에 하시잖아요. 이번에 10월달에 하시죠? 그러면 어느 때 가셔야 되냐면요. 네? 생리 때 가셔야 돼요. 배란기 때 가서 재시는 거예요. 그럼 체중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지방으로 환산이 돼요. 그러면 그거 끝났을 때 생리가 끝났을 때 가셔야죠. 그거 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꼭 섭취해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얼만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에이, 이게 아닌데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거를 잘 못하니까 그렇다면 먹기만 하면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이런 약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취재진은 병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살 빼는 약을 처방받고 싶다고 하자 친절한 안내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체지방 검사하고 그러지 않고요. 처방 따면 될까요? 처방하면 그냥 10,000원인데요. 약의 효과가 좋다며 복용을 부추깁니다. 근데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빠지다가 확 빠지다가 체중이 빠져요. 제가 최근에 이거 3kg 먹고 10kg 뺐거든요. 필요 없겠어요. 또 다른 병원에서도 처방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분. 한 달치 살 빼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식욕 없애세요. 그러면 조금 덜 땡기는 기분. 아니면 사실 먹기 싫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있어서 무덤덤하게.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 물었지만 별 문제는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약은 오늘 약을 드실 건데 안 먹고 먹으면 약간 좀 이게 많이 마를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땡기는 게 익숙해져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은 어떤 약일까? 국내 한 제약회사가 만든 식욕 억제제. 중독성이 커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쓰는 항우울제도 해열제와 함께 처방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복용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 드물지만 이제 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심장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 억제제가 감기약과 함께 처방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 억제제를 다른 약품과 함께 처방해선 안 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들은 서로 병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성분이 함께 병용이 되어 있고요. 식욕 억제제가. 그리고 역시나 항우울제 성분도 식욕 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안전성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함께 처방이 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욕 억제제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식욕이 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항우울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센 거 주세요 하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 몸이 스스로 마약에 젖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입이 일단 바짝 마르고요. 사람이 있잖아요. 먹는데 즐거움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식욕이 억제되니까 세상 살기가 싫어. 그런 느낌 아세요? 내가 이거래 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느낌 때문에 무기력이 확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약 때문에 우울증으로 완전히 가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처방이 나오고 있고요. 자 보시면요. 선택적인 게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알아주면 좋으세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뭐냐면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머리에서는 1%, 그 다음에 장에서 90%가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뚱뚱하면 모르거든요. 의지가 박약하다. 넌 정신을 못 차렸다. 제가 우리 딸한테 많이 말하거든요. 너 네 몸을 봐. 어떠니? 이러면서 난 예쁜데 머리 삐딱하게 하고 막 이렇게 이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의지가 박약해서 살을 못 뺀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까 내 몸에서는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의지로는 살을 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을 쓰게 된 거죠. 세로토닌 뭐예요? 행복한 호르몬이잖아요. 이 약을 쓰게 되잖아요. 프로작이나 이런 거, 리덕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냐?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세로토닌 원래 행복은요. 뭐 좋은 일 있으면 한 번만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요. 계속 행복해. 업되는 거 아세요? 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몽롱한 느낌. 이 약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기분 때문에 먹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정신성인데 이거는 먹게 되면 왜 이 약을 처방하게 됐을까요? 너무 우울한 사람이 특징 중에 하나가 폭식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질병을 낳는 것 때문에 이 약을 쓰면서 폭식을 막자고 한 건데 실질적인 우리가 봤을 때 뚱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보기에 그런 분이 제일 무서워요. 멀쩡하게 날씬한데 와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언니 여기 쪘지? 언니 여기 뚱뚱하지? 여기 배 나왔지? 근데 아니 뼈 나왔는데? 그러면 아니 언니 배 나왔지? 봐봐 언니 잘 봐봐. 야 내가 네 몸을 잘 봐서 뭐하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은 제가 이제 저만의 언어로 이제 또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병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약에 의해서 계속 의존도가 높아지면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약이 또 대단한 부작용이 뭐냐면 불면증을 낳는다는 거예요. 불면증을 낳는데요. 불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이어트 할 때 밤도 길어 먹어요 또. 먹고 나서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자고요. 오후 정확하게 4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럼 자기 다이어트 했다고 생각해요. 4시부터 출발을 시작해요, 이제 먹기를. 이게 계속 폭식이 아니면 다이어트가 안 되는 사람들의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뚱뚱한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제네칼이라는 거 저 먹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네칼이랑. 고개를 많이 흔드는데 먹어봤나 보다. 이게 뭐냐면요, 제네칼을 먹게 되면 몸에 있는 지방을 변으로 그냥 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요, 비타민이 부족해서, 지용성 비타민 부족해서 눈이 나빠지거나, 예, 피부가 다 상해버려요. 그래서 얘를 할 때는 반드시 지용성 비타민을 드시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처방해주나요? 근데 제니칼은 몸에 있는 지방을 빼니까요, 변을 보시잖아요. 빨개요. 기름이 둥둥 뜨고요. 팬티에 다 기름이 묻어요. 근데 본인은 막 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몸에 있는 기름이 다 빠져나간다는데 사람 몸은요 그렇게 뭐 하나 먹었다고 기름이 빠질 거고 저 그거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먹는 음식에서 기름을 다 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또 하나 뭐냐면요
대사율 항진이라고 해서 갑상선이 항진되는 약 있죠. 그런 걸 뭐 신진대사가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약들이 에페드린, 카페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진시켜서 몸에 살을 빼는 건데 결과적으로 호르몬을 건드려 놓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밸런스가 깨지고 나면 그 밸런스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비. 제일 다이어트 중에서 못 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요, 먹으면 호주가 손부터 쫙 빠졌다가요, 안 먹기 시작하면 뚱뚱 붓기 시작해요. 근데 이뇨를 계속 시킨다는 건 신장에서 뭔가 수분을 계속 빼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투석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못 끊거든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만난 어떤 친구는, 수면제와 이 항물제와 식욕억제제를 10년째 먹고 있어요. 근데 걔 나보다 뚱뚱하다? 근데 걔가 약균이 떨어질 때쯤 되잖아요? 떨어질 때쯤 되면요, 엄청 짠 거랑요, 엄청난 거를 폭식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그리고 쭉 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호르몬이 적당하게 서브가 되지 않으면서 임신, 불면, 뭐 생리, 그 다음에 출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이런 몸매가 되고 싶죠? 나 이랬었는데. 돌아갈 거예요. 네. 올바른 다이어트에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나요? 네. 약은 되도록이면 빨리 끊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실제 조금 찌는 것 같아서 그 참고 넘기셔야 돼요. 네. 자, 비만의 원인이 뭘까요? 비만은 칼로리예요.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살찌겠죠. 아까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각종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게끔 되는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요, 전해질끼리 깨지면서 무기력증이 같이 오게 돼요. 무기력한 건 뭐냐면 내 기분만 무기력한 게 아니라 모든 근육 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영양이 들어와도 아유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느낀 건데, 여자들은 그래도 막 춤추고 막 이런 것들 에너지컬한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남자분들 운동하는 게 똑같아요. 가빠만 키워요. 이렇게 가슴만 잔뜩 키우고 다리는 다 쫄라맨이에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남자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자와 남자의 살찌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호르몬 때문이에요. 자, 보면요, 칼로리를 좀 많이 먹고 소모 안 하면 찌겠죠? 덜 먹고 하면은 빠지겠죠? 그런 이론이어서 우리는 보통 우리 때 PT 강사도 괜찮았죠? 왜냐면 이제 잡아다 놓고 제가 134kg까지 나가는 여자를 70kg까지 빼줬거든요? 그때 좀 괜찮았죠. 근데 그 사람이 발이 요만해요. 키 160인데 160도 안 됐는데 몸무게 134kg면 이제 중국 전족찬 여자가 걸어요. 이렇게 너무 뚱뚱해서. 그래서 그 친구랑 어떻게 운동 시켰냐면 처음에 5분 걷기부터 시작하면서 그분이 살이 빼지기 시작한 건데요. 근데 제가 PT를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140kg까지 쪘어요. 네. 그럼 운동도 요요가 있다 없다? 예, 운동도 습관이고 중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운동 너무 중독된 사람들 오래 못 살고 피부가 늙죠. 대표적인 연예인이 이제 조용구랑 이제 정준하죠. 예, 급하게 살 빼는 사람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 몸 중에서 가장 근육이 큰 데 허벅지가 엉덩이거든요. 근데 사람 몸 중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데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절식하게 되면 얼굴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셔야지 안 늙으면서 예쁜 다이어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삼시세끼 안 먹는 다이어트면 하지 마세요. 그건 언젠간 다시 제대로 돌아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누스킨의 티안라인트를 먹고 빠졌다 안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본인 그 생활 습관 있죠. 그거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어느 분을 만났어요. 제가 50대인데요. 생리가 끊겼어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모든 짓을 다 해봤거든요. 호르몬제도 먹고 다 먹고 안 빠져요. 제가 어머니는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는요 사과 반쪽에다 계란 하나 먹고 점심 때는 약간의 현미밥 먹고 저녁 때는 제가 굶어요. 예, 앞으로 계속 찌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 달 동안 숙제를 했어요. 삼시세끼를 똑같이 밥을 먹어라. 근데 그분이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먹는데 왜 빠질까요? 굶어서 찌는 건요, 굶어서 빼는 건요, 젊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예. 자, 보시면요, 과식, 폭식, 간식을 다 알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하나 짚어드리면요, 단순 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현미밥에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뭐냐면, 이불을 씹어가지고 위로 보내서 각자 효소를 써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입에서 씹는 과정을 다 해버린 게 뭐예요? 국수, 떡 이런 거 있죠. 별로 효소가 필요 없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살이 왜 찌는 줄 아세요? 특히 직장 다니는 남자들?
술밥 먹잖아요, 술밥. 술밥은 꼭 뭘로 먹어요? 국수로 하죠. 국수나 집에 와서 국에다 말아서 훅 마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혈당을 확 올려버리는데, 혈당이라는 게 80에서 120이 정상 수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고, 예, 포만감 떨어지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혈당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가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금세 배고파요, 안 고파요? 근데 우리 뚱뚱한 돼지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혈당이 높은 음식 먹죠. 피자, 파스타, 고기 이런 거 먹잖아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혈당, 배불러.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저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배고파. 우리는 밥으로 6차까지 가잖아요. 밥으로 6차까지 간 적이 있어요. 술은 6차를 못 가겠어. 근데 밥으로 6차가. 그리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머핀을 먹으려면 갑자기 단계 들어가니까 소화가 되는 것 같아. 예? 치킨 또 먹고, 배불러.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근데 또 가요, 또 가.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GI 지수가 높은 걸 먹게 되면 나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랑 친하자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혈당이 되도록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걸로 좀 바꿔보자 생각했던 거예요. 배도 많이 그러면서. 근데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는 음식이 뭐냐면 집에서 먹는 집밥이 제일 혈당이 안 올라가요. 근데 사장님들이 집에서 계속 때우는 음식이죠. 밖에 나가면서 내가 뭐 두유에다 이렇게 때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100% 혈당만 딱 잡아줬다가 배가 확 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혈당이 떨어졌을 때는 뭐냐면 염분을 같이 끌어당겨요. 배가 고프면 남자분들은 좀 이해 못하는 건데 여자들이 식당 가면 우리는 항상 에피타이저로 모든 반찬 한번 다 쓸고 먹잖아요. 네. 여자들이 근데 다 하는 말 있어. 나 아침도 못 먹었어. 막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못 먹은 상태니까 짠 거부터 먹게 돼요. 근데 또 남자들은 식습관이 왜 나쁜 줄 아세요? 반찬 손에도 안 돼요. 국물에다가 다 퍼먹고 가요. 속도는 엄청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고쳤던 건 뭐냐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백반을 시키자. 무조건 백반만 시키자. 김치찌개도 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유전자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내가 약을 먹고 내가 단백질도 먹고 내가 여태까지 관리를 되게 잘했지만 내가 빠지지 않은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게 원인, 근본을 찾는 게 바로 티언라인티예요. 근데 대부분요, 티언라인티 하시면서 자기 습관은 절대 고치지 않아요. 맞지 않나요? 우선적인 게 뭐냐면 자기 습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뉴스킨을 티언라인티 드실 때 삼시세끼를 굶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드시라니까요. 잘 드시고 하라는 패턴대로 정상인이 하는 패턴대로 하셔야지만 이거에 극대화된 저 같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전 요요가 없잖아요. 저 요요 있나요? 네,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하나 찝어드릴게요. 요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아이고. 최근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에 복부 비만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인 BMI가 높을수록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비만은 어떻게 우리의 심장마저 멈추게 하는 것일까? 한 복부 비만 환자의 뱃속, 내장 지방이 가득 차 있다. 피하 지방과 달리 내장 지방은 우리 인체의 중요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혈관이다. 체중이 늘어나면서 체지방이 증가하면 지방 속에서 분비되는 염증 인자도 함께 증가한다. 이것은 혈관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가 난 혈관엔 피딱지인 혈전이 생긴다. 염증이 난 부위에 혈전과 불순물이 점점 쌓이다 터지면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된다. 그 결과 심장으로 피가 공급되지 못해 심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다. 복부 비만과 연결돼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대사증후군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제럴드 리븐 박사. 그는 처음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학계에 보고한 인물이다.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40, 50대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대사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40, 50대의 비교적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7명 중 1명이 5년 이내에 심장관상동맥의 이상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40%는 6년 이내에 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에 걸렸습니다. 각종 치명적인 질환을 야기하는 대사증후군의 기준은 5가지다. 우선 복부 비만의 기준이 되는 허리둘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혈당과 혈압이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부 비만이다.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 25%가 체중, 또 다른 25%는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복부 비만자일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다고 할 살을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좀 찾아가셔야 돼요. 활동량이 감소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안 움직이는 걸 내가 시간이나 돈을 빼서 센터를 가거나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안 되시면 제일 중요한 건 T190 하실 때요. 시간이 안 된다고 운동을 끊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뭘 했냐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여기서 내려올 때 스쿼트 20개 하고 내려왔어요. 예. 올라가서 20개 하고서 밥 먹으러 갔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왜 그 농사 짓거나 옛날 분들이 살이 많이 빠져 잔일이 많았잖아요. 허리 굽히고 뭐 걷고 아시죠? 그 내가 활동량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늘리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 뭐냐면요. 자, 오늘부터 죽었어. 내가 3개월 안에 내가 두고 봐. 빼버릴 거야 내가. 그리고 30년은 고생하시게 돼요. 그래서 활동량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 생각하면 심장에서는 모든 혈액을 확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죠. 근데 큰 혈관은 잘 가는데 그게 혈액순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한테 2가지 아주 큰 순환이,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이 있거든요. 딱 가는데 큰 혈관은 잘 가지만 작은 혈관까지 못 가는 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디가 제일 약해지냐면 머리, 심해, 눈, 전립선, 여자들 자궁, 그다음에 신장 이렇게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근육량을 일으키는 곳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예요. 제 종아리가 이렇게 나한테 득이 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요, 근육을 한번 잘라봅시다. 우리가 상상해봐. 근육을 딱 잘라서 이렇게 꽉 걸레처럼 짜면요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나오진 않잖아요, 설마. 그래서 근육은 빨개요. 그러면 근육에 빨갛고 혈액이 많다는 건 나한테 수분량이 많다는 거 안 많다는 거예요.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훨씬 더 노화도가 없어요. 젊어요. 그리고 얘가 서브가 안 되면 밑에서 서브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 아가씨들 보면 다리 얇은 애들 있죠. 예, 관상용 아가씨들 있어요. 관상용. 보기만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주도에 가서 말을 사시러 가는데 굉장히 비싼 말을 사요. 1억씩 주는 말을 사는데 한 말을 키가 똑같은데 하나는 800kg고 하나 500kg면 어떤 말을 사시겠어요? 800kg 말 살죠. 사람도 똑같이 고기요. 여자를 살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5 사이즈를 입지만 몸무게가 56kg, 8kg가 나가는 여자가 가장 건강한 여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자인데 뭐냐면요. 똑같은 5호를 입는데 예? 똑같은 5호를 입는데 60kg 나간 여자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내 몸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같은 키로수를 쟀을 때 제가 항상 말에 비유하지만 근수가 잘 나가야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예. 근데 또 착각하지 마시고 나의 이 지방까지도 근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날씬하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여자가 훨씬 더 건강하고 몸에 수분도 많고 근육이 많기 때문에 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 있죠. 얼굴 이렇게 마르신 분 있잖아요. 다 보세요. 엉덩이 없고요. 허벅지 마르고요. 종아리 얇아요. 근데 얼굴이 땡글땡글 하시면 궁뎅이 크고요. 허벅지 굵고요.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은 저처럼 젊은 나이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보시면 그것들에 대한 제가 이제 올해 45이거든요. 근데 주름이 많이 없는 건 사실 전 근육 때문이라고 전 단언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자꾸 내장 지방이 올라갈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 분비를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급격한 혈당에 관여를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단계 땡겨, 단계. 단 거 좀 먹어줘야 돼. 근데 또 한 분은 술 땡기는 분도 있죠. 술 땡겨서 어떻게 돼요? 내장 증가가 되는데,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고 했죠.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요. 엉덩이도 뚱뚱해지고 팔도 두꺼워지는데 중요한 건 피 검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혈당도 멀쩡하고 콜레스테롤 다 멀쩡한데 남자들은요. 에스트로겐 없잖아요. 많이 안 나오죠. 나오긴 해도. 남자들은 어떻게 돼? 여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대사를 할 때 여자들은 전부 다 피야. 피부 밑으로 지방을 보내고요. 그래서 여자는 살찌면은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다 복부로 보내요. 복부로 보내서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뚱뚱해져도 자켓은 안 바꿔요. 벨트만 바꿔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30대 초반부터 대사증후군을 빨리 앓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 여자들 어떻게 남자들 굶기죠. 네, 빨리 죽으라고 제사 지내는 거 똑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혈당 조절이 더 안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저는 아침밥을 꼭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여자로서 되게 잘해준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부인으로서는 반드시 해서 먹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그래서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요즘 애들 아침 안 먹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어때요? 근육에서 갖다 쓰니까 요즘 애들 다 어떻게 꺼벙하게 다 길쭉길쭉 시체들이 좀비들이 막 걸어다니잖아요. 머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좀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애들이 단 걸 먹죠. 애들 보면 이렇게 뭐 많이 마시고 다니거든요. 일본에서 연구를 했어요. 단 걸 많이 먹는 게 폭력적이라고. 혈당을 많이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끔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꼭 아침밥 먹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10반 19의 분위기를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하 유전자는 뭐냐면, 다이어트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굶었어. 근데 나는 막 나한테 막 칭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다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이때 기하 유전자가 발동이 시작해요. 12시간 동안 대사율이 확 떨어져요. 대사가 돼야지 살 빠지게 된 건데 대사율이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눈 껌뻑거리는 것도 싫고 제가 말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말라 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가 다이어트를 만약 굶는 데서 시작한 우리 신랑은 항상 나가서 먹자. 건드렸다 또 지랄난다. 이렇게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기하 유전자가 되면 내가 활동을 최대한 줄여서 나의 생명에 지장 없이 몸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비유 하나 해드릴까요? 강아지가 아프면요, 곡기를 끊는 거 아시죠? 동물도 보면 곡기 끊어요, 안 끊어요? 근데 주인한테 그러나요? 제가 오늘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3일 정도 굶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강아지는 없을 것 같아요. 걔가 밥을 안 먹는 건 내 몸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만 무지해. 우린 아프면 어떻게 돼요? 더 먹어요. 우찌게 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모든 대사에 오는 것들이 많이 먹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뭐를 먹어야 되냐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방으로 저장하는 형태가 딱 3가지예요. 어떻게 저장하냐면요. 먹죠. 혈당이 올라가요. 그죠?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건 간이랑 근육에 착착착착 저장을 해요. 쓰려고. 그쵸? 근데 그것도 남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살찌고 싶지 않죠? 내가 먹었어. 혈당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럼 살 안 쪄요. 그런 분 있죠.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밥 먹고 막 일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먹은 거 다 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남는 건 근육이나 지방이니까 근육으로 가겠죠. 맞나요? 근데 거기까지는 살이 안 쪄요. 근데 그 이상을 먹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혈당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을 빼려고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폭식하고 온 날은 어떻게 돼요? 자전거 놓고요. 혈당을 다 써요. 30분이라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안 찝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탄수화물 과식하게 되면 살이 찌게 되고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갈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유전자의 변형이 오기 시작해요. 내 몸에서는 나의 패턴을 읽어서 내가 여기 부족한 걸 다른 거로 채우고 그거 부족하면 이거 채우고 이거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 거덜이 나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지갑에 한 5만 원 있고 체크카드에 돈 좀 있고 그쵸? 정기적금 하나 넣어야지 불안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체크카드 써야 돼.
근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기적금을 깨야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나요. 일단 원금 손실, 이자 못 받고 하는 것들을 내 몸에서 해야 돼요. 지방을 빼실 때는 100% 당신이 지금 지방을 빼고 싶다고 하시면 데미지를 입어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너무 뚱뚱한 사람이야. 지방을 빼려고 해?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 섭취가 왜 중요할까요? 물 섭취가 뭘 중요해요? 사람은요, 그런 분 있어요. 언니, 제가 얼마나 물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럼 저한테 막 가르쳐요. 그래서 뭘 먹는데, 커피를 제가 하루에 몇 리터를 먹는 줄 아냐고. 뭐, 녹차를 먹는 이런 거 있잖아요. 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물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흡수율이 틀리라는 거예요. 내가 흡수율이 적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붓는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누가 2리터라고 해서 2리터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신체 사이즈, 근육 사이즈를 보고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먹게 되면 내 신장은 과부하 걸린다 안 걸린다. 제일 좋은 물 섭취가 뭔지 아세요? 야채. 채수라고 하죠. 채수. 채수는 100% 세포까지 가는 물입니다.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좋으세요. 자,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 그래서 그런 분 있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마른 여자들 있잖아요. 머리 굴리는 여자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 머리 굴리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들 보면 신경 많이 쓰고 막 아시죠? 막 너무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살이 안 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600이잖아요. 박태원이가 수영 올림픽 갔다 집에 와서 3일을 잤는데 몸무게가 7kg가 빠졌대요. 말도 안 되죠. 잠만 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먹고 잤는데 이 근육량이 많으니까 자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 키울 때 보시면요. 자면은 애가 삐쩍 말라지면서 키 크는 거 아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요.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면 잠을 늘리세요. 그럼 살이 빠져요. 예, 제발 눈 뜨고서 먹을 거 난 비참해 이러지 마시고 주무세요 그냥. 예. 그래서 근육량이다. 그래서 성인별로 봤을 땐 여자들이 좀 낮고 남자가 높아요.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국민 나이대별 비만율 여자는 자 20대 때 날씬했다가 쫙 어디 때 올라가요? 60대. 이때거든요. 생리가 끝날 때예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남자처럼 살찌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20대부터 30에 올라가 있어. 쭉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거꾸로 또 70대로 또 꺾여 내려가죠. 왜 그럴까요? 남자 이때부터 다이어트해서? 아니요. 돌아가셨대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대사증후군을 너무 앓다가 혈압과 심장, 허혈성 심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남자들은 대사증후군에 훨씬 더 빨리 호르몬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럼 남자들이 더 목숨 걸고 운동해야 되겠죠. TM라이트는 그래서 남자들한테 진짜 잘 먹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뭐냐면 여자들처럼 이렇게 막 불편한 거 얘기 잘 안 해요. 예. 병이 걸려서 아주 막판 돼야지 병원 가거든요. 예. 자,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원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큰 거대 영양소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4kcal, 4kcal, 9kcal 열량을 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효소라는 게 몸에 있는 효소. 자,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세요. 탄수화물은요. 침밖에 없어요. 침. 밥이든 떡이든 옥수수든 침으로 녹여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 있죠. 그거 어디서 하냐면요. 애기들 키워보시면 죽 같은 거 먹이면 먹다가 말면 뱉으면 죽대요 안 돼요? 애기들 보면 침 막 흘리는 애들 있죠. 어른들이 그렇게 저런 애들이 건강하다는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침이 뭐니 효소거든요. 우리 첫 딸은 하나도 없었어요. 침은 안 흘렸는데 우리 둘째 딸은 막 덧대고 침이 막 바가지 되는데 걔는 지금도 식욕이 말하다가 침 나와요. 근데 건강해요. 소화를 정말 잘 시키거든요. 그래서 침이 굉장히 효소예요.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침이 마르죠. 그러니까 소화가 덜 되고 그 다음에 대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현미밥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오히려 백미 드시면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왜 살찔까요? 침을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서브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혈당이라는 게 인슐린이 가기 시작해요. 인슐린이 팍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급하게 먹으니까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건강하게 사시는 장수 할머니들 보시면요. 오물오물 오래 먹죠. 오물오물 이렇게 이쪽으로 굴리고 저쪽으로 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오래 먹는 게 이 침을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디로 가냐면 모두 함께 소장으로 갑니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 펩틴이라는 걸 호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걔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 지방은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해서 소장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담즙이 나오죠. 12지장에 있는 담즙이 나와요. 얘는 지방을 분해시키거든요. 근데 담즙이 원래 쓸개라고 해요. 쓸개. 근데 우리 농담 삼아 쓸개 빠진 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쓸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담즙이 안 나오죠. 뚱뚱하죠. 그러니까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담도암이라는 거 아시죠? 담즙이 나오는 그 통로가 암인데 그거는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 자체가 쓸개 담즙이 나와서 음식을 분해하는 역할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어떤 게 나와요? 예,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나의 모든 음식을 분해해서 결과적으로는 간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분리 작업하는 거야. 너는 이제 근육으로 갈 거, 너는 어디로 갈 거, 너는 어디로 갈 거, 다 분리해서 보내고 남은 건 어디래요? 예, 나중에 써야지 하고 저장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았죠? 근데 결론 살찐 건 누구 때문에 살찐 거예요? 누스킨 사업자가 전한 사람이 살찐 게 아니라 지가 먹은 거야, 지가. 여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간에서 분리해서 근육으로 최대한 많이 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많이 먹는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이라면 혈당을 낮은 음식을 골라 드시는 게 좋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철칙이 있어요. TRINT 할 때 아침을 절대로 굶으시면 안 돼요. 아침 뭐 계란 하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모델이나 하는 짓이고, 40대 지나가신 분들은 대부분 뭐 하셔야 되냐면 아침밥을 꼭 탄수화물을 흡수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왜냐면요, 그렇게 탄수화물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럼 단백질에서 갖다 써요. 근육에서. 그러니까 다리가 더 약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배가 더 나오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포만중추라고 하는데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은 식욕이에요. 식욕이 떨어지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성욕이에요. 성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성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이 성욕 있다 그러면 이상한 여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배란기라는 것 때문에 성욕이 아니라 욕구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사랑받는 여자 살 안 찌는 거 아세요? 와이프한테 엄청 사랑받는 여자 살쪄요, 안 쪄요? 안 쪄요. 그리고 되게 부자고 모든 게 다 원만한 사람들은 살이 쪄요, 안 쪄요? 예. 근데 대한비만협회에서 조사해봤더니요, 비만의 첫 원인은 대부분 우울에서 온다고 해요. 내가 직장생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연인과의 헤어짐이나 부모의 이혼이나 이런 나의 어떤 우울 때문에 나의 스트레스를 조절 못하면서 폭식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호르몬의 밸런스, 안 먹더라도 밸런스가 깨지면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욕이 적당히 있고 성욕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수면욕, 잠을 못 자면요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항정신성을 먹게 되면 수면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의 보상으로 단계 땡기게 돼요. 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인슐린도 말인데 렙틴이라는데 옛날에는 지방을요 지방 덩어리로 생각했대요. 그게 또 요번에 알게 된 건 지방 세포, 지방 안에 세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포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각각의 있잖아요. 근데 걔네 세포 안에요. 지방으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걸 알게 돼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좀 더 적당하게 집어넣을지. 근데 렙틴이 많이 넣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 지방을 저장하는 이 기준점이거든요. 렙틴이 많이 넣은 사람은 살이 안 쪄요. 그런 분 있죠. 막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사람들. 근데 렙틴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럼 렙틴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지방세포 자체가 밸런스를 잘 갖게 하면 담즙이 제일 많이 관여가 돼요. 네. 자, 간은요, 간 있잖아요. 여자가 훨씬 간이 작거든요. 근데 여자가 맨날 술을 먹어. 술 막 먹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방을 태울 시간이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에 일단 알코올부터 분해를 해야 돼. 얘가 끝나면 지방을 분해. 다시 술 먹어. 다시 얘부터 해요. 다시 지방을 해야 돼. 다시 술만부터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술을 드시면 TRINT 때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있잖아요. 정상인들도 사실은 술을 먹죠.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어요. 7일에 한 번만 먹어라. 7일에 한 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PYY는 위장에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배불러 더서 못 먹겠어 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이게 망가지면요, 계속 먹기 싫어. 그게 거식증이에요. 그렐린은 뭐냐면요, 저녁 10시부터 10시부터 2시까지 나오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똑같은 데 나오는데, 이때는 뭐냐면요, 배고파 죽겠어. 배꼽시계 아시죠? 근데 얘가 망가지면요, 그 햄버거 100개 먹는 여자 있죠. 배부른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폭식이 거식으로 같이 가요. 폭식과 거식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병으로 자꾸 비만 협회, 비만 의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하게 했더니 그게 안 먹고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겠는데, 이런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CCK는 뭐냐면요, 먹었더니 너무 기분 좋다. 내일 저기 가서 누구랑 또 먹어야지. 그리고 이 케이크 먹다 보면 너무 맛있다. 이거 내일 또 먹어야지. 이거 내일 먹어야지.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는데, 얘가 망가진 애들은요, 오늘 끝을 보는 게요. 남겨서 뭐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 같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먹고서, 더럽게 맛없지 않니?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죠. 만족을 못해요. 이 CCK가 망가지게 되면. 그러면 만족이 없는 배고픔을 계속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폭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발견이 되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상구 박사의 유전자 강의인데요. 한번 조금만 보실게요. 짧으니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만도 유전자 지도를 보면은, 우리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7번 염색체에 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뇨병에 걸리고, 7번 염색체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기능을 못하면 뭐가 생긴다? 비만이 생긴다. 그 지방세포 속에 얼마나 들어있어야 되나를 어떻게 해요? 조절해주는 그런 신기한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무조건 많이 먹는. 자, 방금 요거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시고요. 이 유전자가 사실은 있다는 것들을 잘 몰랐어요. 지방은 단순하게 안 먹고라고 했는데, 각각의 유전자 지도가 있어서 그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아까 이건 설명했었고, 요 7번 유전자 보시면요. 여기 보면, 7번 유전자 맞죠? 네. 여기 보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비만 유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뇨와 이게 같이 들어오면 당뇨성 비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증후군 희한한 병들 있잖아요. 그건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그게 발현이 되면 그런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내 몸에 지금 비만 유전자가 켜졌냐 안 켜졌냐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식이 조절을 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비만 유전자를 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과를 먹잖아요. 사과를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면서 유전자가 다르게 켜진다고 해요. 네. 내가 피자를 먹을 때 나오는 유전자의 불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평소 습관을 잘 먹는 사람은 유전자가 항상 좋은 젊은 유전자가 켜져 있겠죠. 근데 식생활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항상 비만 유전자가 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과 유전자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 뉴스킨에서 한다기보다는 이게 벌써 다 나와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렙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방세포에 들어올지 말을지 하는 그 렙틴이나 유전자를요, 부자들한테 한 병 맞는데요. 한 병.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살이 진짜 많이 빠지더래요. 근데 엄청 비싸. 한 병 맞는데 몇백만 원이야. 그래서 호르몬 치료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 렙틴이라는 주사를 맞게 되면 살이 빠지는 거겠죠.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고가라는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몸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염색체별, 이렇게 웰리움 증후군, 이런 증후군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TR19 뭘까요? 9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90일이냐면요, 90일간 썼더니 아까 비만 유전자가 켜졌다는 거예요. 꺼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TR19 먹으면서 계속 술을 먹어. 꺼지려면 가서 톡 키고, 꺼지려면 다시 톡 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술이 계속 땡기고, 아니면 내가 피자가 계속 땡기고, 뭐가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런 유전자가 발동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요, 원인이 다, 그러니까, 저렇게 먹으니까 찌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뚱뚱하신 분들은요, 야채와 쌈밥 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근데 웃긴 건 제가 살이 빠지니까요, 그런 음식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맛이 없어지는 음식이 생기고,
맛이 있는 음식이 내가 평소 때 안 좋아해. 그 나이 들면 식성이 바뀐다는 말씀하시죠. 예. 또 하나, 나이 드시면 인슐린도 그렇고 침도 마르고 하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어떡하죠? 겹밥에다가 떡, 막 고구마, 옥수수 막 넣고 그냥 그거 먹고도 밥 또 먹고 막 큰일 난 줄, 굶는 큰일 난 줄 아시거든요. 실제로는 그거는 혈당에 되게 도움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TR90는 유전자 지도를 그려봤어요. 이건 칩이에요. 넣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서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아낸 거고 대사, 아까 대사하는 거 뭐 있죠? 담즙이랄지 뭐 이런 것들 위에서 나오는 근육량에 대한 YG, 그다음 식욕 억제에 대한 YG를 3개를 찾은 거예요. 이걸 찾아서 90일 동안 먹었더니 비만 유전자가 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상 체중, 과체중, 그다음 TR90 먹을 때 거의 정상 체중과 똑같은 유전자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해야 될 건 내가 생활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을 보면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았다고도 이렇게 꺼져버려요. 이렇게 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는 거고 다시 켜지게 되면 다시 날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느껴요. 제가 유전자가 다시 돌아왔구나. 지금은 조금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체중 제도 똑같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뚱뚱해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녁에 먹은 게 몸무게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붓기와 함께. 예. 자, 그래서 이게 기능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점프 스타트 하실 때 가장 중요합니다. 점프 스타트는 며칠 동안 하는 거죠? 15일 동안 하는 건데 점프 스타트는 왜냐면요. 각각의 지방세포는요. 혈관을 끌어당겨서 영양을 빨아먹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방을 대사할 때 간이라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고 그 혈관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점프 스타트 칠 때는 15일 동안 무조건 금주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포만감, 부종. 그래서 이거를 드실 때 부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붓기가 감소하는데 두 가지예요. 많이 붓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물량을 확 늘려서요. 조금씩 드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예. 그 샤프란 이렇게 포만감, 혈당 조절, 체지방 분해, 심장 쪽에, 혈관 쪽에 많이 관여가 되고요. 핏이라는 거 있는데 제가 뭘 했냐면요. TR90 할 때 아까 점프 스타트만 먹고 운동을 해보고요. 그래서 핏만 먹고 운동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핏 먹고 운동할 때가 제일 살 빠져요. 핏만으로도 살이 뺄 수가 있어요. 이거 젊은 사람들이 잘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요 성분들이 보시면 고추 분말 이런 거 있죠. 예. 고추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 뜨거워 안 뜨거워요? 예, TR90 마실 때 약간 몸이 핫해지는 걸 느끼시고 열감이 좀 난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각각의 그 천연 물질로 이렇게 심장, 신진대사, 지방, 모세혈관, 지방, 발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드시고 만약에 러닝이나 자전거를 타잖아요. 열이 잘 안 떨어져요. 운동이 끝나도. 그래서 예를 드시고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컨트롤은 말 그대로 컨트롤이에요. 입맛 조금 덜 먹게 하고 싶고 좀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컨트롤 제품입니다. 바나베, 잎, 코코아 분말 이런 것들. 지금 다이어트 음식들이 뭐 원푸드 뭐 이런 과일도 많잖아요. 그거를 다 여기다 넣었으니까요. 굳이 또 다시 사서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안정 다 있었죠. 이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틀리고요. 또 우리 거의 쉐이크의 특성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소비자가 지방 흡입을 했어요. 등판에서 2,500cc 뺐대요. 그게 어떻게 수술하는 건지 아세요? 저 이제 병원 쪽도 상담을 들어가니까 의사들이요 캐듈라라고 있어요. 꼬챙이 같은 거거든요. 딱 집어넣어요. 구멍 있는 데 넣고서 막 쑤셔요. 막 쑤시고 나면 청소기 같은 걸 쭉 빨아들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하에 이렇게 지방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걔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된 콜사를 입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냥 4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쉐이크 한번 먹어봐. 너 운동 못 하잖아. 다 꼬매놨으니까. 그랬더니 걔가 이제 먹었는데 걔는 한 2주마다 한 번씩 그렇게 체지방을 또 이렇게 인바디 하나 보더라고요. 했는데 의사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근육량이 올라갔냐고.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게 쉐이크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거 계속 먹으라고 하더래요. 이유는 뭐냐면요. 본인들이 보통 단백질을 드시기 위해서 닭가슴살 드시는 분, 계란쌀만 드시는 분. 근데 그 단백질이 전부 다 몸에 100%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100% 들어가나요? 네. 변비만 유발할게요. 네.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먹었을 때 몸에서 나온 효소가 그 계란을 하나 다 분해해서 근육까지 보내주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쉐이크는요. 이게 계속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 단백질은요. 드시면 드시는 대로 족족 근육까지 다 들어가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맛이 달아서 좀 나뉘죠. 예. 근데 한약은 써서 못 먹고 쉐이크는 달아서 못 먹고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 예. 이거는 어떻게 드시는 건 식사 대용은 한 끼 정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드실 때 반드시 하루에 꼭 드셔야 되고 여기 필요한 무기질이 다 들었어요. 뭐 칼륨, 뭐 망간 뭐 이런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식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직접적으로 몸에서 흡수가 간에서 분해해서 펩틴 상태로 해가지고 근육으로 보내지는 것들을 얘가 그렇게 공법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대단한 제품이거든요. 쉐이크를 근데 죄다 티알라이트 사시면 다 안 드세요. 꼭 드셔야 되는 것들. 자, 이렇게 미네랄 균형, 식이섬유, 장운동. 근데 재밌는 건요. 다이어트를 여태까지 되게 많이 했던 분 있죠. 변비에 고생하실 거예요. 수분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 드시면서 제일 많이 빠지는 분이 남자와 연세 드신 폐경기 여성이 제일 잘 빠지세요. 예. 예. 그러니까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몸무게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 몸에서 근수가 많이 나가야 돼. 아시죠? 난 요즘에 시스타 그래서 너무 좋아. 걔네 허벅지는 정말 꿀벅지예요. 난 그런 몸이 정말 좋은 몸인데 남자들은 어떻게 돼? 소녀시대처럼 다리가 베베 꽈야진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집에 가서 예쁜 유리관에다 여자를 놓고 관상만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요. 출산도 문제가 되고요. 중요한 건 자궁도 근육이 있답니다. 애기 유산 잘하는 여자 있죠? 애기를 잘 못 지키는 여자 있죠? 거기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어떻게 돼요? 너무 다이어트 많이 해서 출산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되고 중요한 건 아이를 갖더라도 출산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근육과 문제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근육이라는 게 대부분 허벅지 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숨 넘어갈 때 쓰는 근육 있죠. 꼴딱꼴딱. 침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밥 넘어갈 때 꿀꺽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다 근육이거든요. 심장 뛰는 거, 폐 뛰는 거 다 근육인데 중요한 건 굶기 시작하면 그 근육들이 전부 다 감소가 돼요. 내 몸의 소근육들이. 그렇게 되면 대부분 다이어트 했을 때 여자들이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다 변비예요. 장운동이 안 돼요. 근육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거 심하게 한 여자들은요. 다이어트 하면 올라갈 때마다 힘들어서 쌕쌕거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요. 돼지들이 힘이 없어. 제가 85kg인데 이불 하나 못 뜨겠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맨날 뒤에서 그래요. 소도 잡게 생기셨어요. 맨날 그러셨거든요. 많이 먹고 힘 못 쓰니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드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몸무게 걱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5 사이즈의 몸무게가 최대한 많이 나가게 하자. 네, 60kg도 좋아요. 네, 5 사이즈만 입으면 돼 우리는. 그죠? 그럼 이제 옷을 하나 걸어놓고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입을까? 이런 식으로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을 빼실 때 내가 작은 5 사이즈 걸어놓고 체중을 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개인별 인바디 계산법. 이건 꼭 외워두세요. 이게 자기의 계산이에요. 이거 찍어놓고서 인바디를 찍으셨을 때 인바디가 만약에 적게 나오죠. 그럼 난 찌는 거예요. 인바디가 높게 나오시면 날씬하게 나오는 거고. 되셨고요. 제가 이제 요건 제 거예요. 한차 뺐을 때 69.5kg 공개했어요. 근데 봤더니요. 요거는 체수분은 근육 속에 있는 그 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요. 내 키 비해서 28.1에서 34.3이죠. 그냥 35가 넘었어. 근육량 많아요? 안 많아요? 겁나 많아요. 그래서 근육이 많대요. 예. 봤더니 단백질은 7.6에서 9.2인데 9.2죠. 그럼 난 평소 때 단백질 많이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이에요? 네, 고기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러면 단백질이 몸에 많다는 건 근육으로 잘 가요, 안 가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근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무기질은 뭐냐면 칼슘과 아직 미네랄 있죠. 그런 게 나는 많다고요, 안 많다고요? 요게 부족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지랄 맞아요. 칼슘. 부족하면 잠 못 자고요. 신경 예민하고요. 생각 막 긁고요. 아시죠? 그리고 자기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까칠해요. 그 자랑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높은 사람들도 약간 느긋해요.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BMI 지수는 표준이 23, 2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 좀 높게 나왔어요. 지방이 많아서. 근데 보시면요. 체지방률이 얘와 얘의 비율이에요. 비율을 봤더니 좀 높죠? 높아요, 안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빼야 되겠죠. 이거를 7% 빼는 거예요. 체중을 7%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률, 근육은 늘리고 얘만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를 많이 드셔야 될까요? 쉐이크 많이 드시고 활동량을 조금만 늘리시면 7% 도전할 만해요.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티알라인트 나왔을 때 어떤 본사 갔더니 내가 12kg를 뺐는데 왜 이따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근데 그랬지. 굶으셨구나. 그럼 이거 할 때 굶어서 빼지 어떻게 빼냐요. 굶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력이 빠져나가요. 잘 드셔야 됩니다. 예, 잘 드시면서 지방만 빼실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저의 인바디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 보시면요. 요게 내 몸매예요. 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배가 나왔네요. 그리고 요만큼이 나의 몸에 체지방으로 나 있는 건데, 이 사람과 비교되는 인바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키가 71이에요. 모델이거든요. 보니까 어때요? 체수분도 부족해, 단백질도 안 먹어, 무기질도 부족해. 예민하고 안 먹고 근육 없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다 표준 미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밑에 게 오히려 넓죠. 그럼 꼬집힐 게 없어요. 자, 내가 젊다. 근육량도 많다. 근육 많은 사람 살 빼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 분 있어요. 뚱뚱하신 분이 왔는데, 전 다 근육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방이 자꾸 뭉치면요. 근육화돼요. 김준현 아세요? 그 맛있는 녀석들에 나오신 분? 그분이 너무 찐 게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압축이 돼가지고 전부 다 근육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재밌죠? 그래서 제 소비자 중 하나가 허벅지, 종아리에 주사를 맞은 자기 맨날 근육이라고 막 자랑했는데, 그 보톡스 맞고서 종아리가 줄었거든요? 근데 울퉁불퉁 다 지방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근육 사이에 마블처럼 지방이 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마블링을 없애기 위한 작업은 내장 지방과 겉에서 하는 것들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매는 어때요? 허리 싹 들어가고 다리가 이렇게 두꺼워요. 아주 이상적인 몸매긴 한데 조금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내장 지방이 44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만약 지방이 적은 사람이면 어떤 게 나쁠까요? 피부가 안 좋아요. 피부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잘 안 돼요. 피부가. 재생이 많이 안 된다고. 이게 긁히면 잘 재생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방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너무 많이 부족하면 임신과 출산이 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에요. 아까 그분이에요. 그분이 저 남편이거든요. 이게 컨벤션에 가서 입은 건데 전 이때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티알라인트 3개월 하고서예요. 자기 젖꼭지가 나왔다고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렸어요. 네, 저 남편이 빼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근육력 쉐이크를 자주 먹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 몇 끼니마다 했던 게 뭐냐면 저희 남편한테 스테이크를 굽든 몇 끼니마다 50g의 고기를 지켰어요. 몇 끼니마다 고기나 신살이나 두부를 꼭 넣어서 밥을 먹겠거든요. 이게 저예요. 제가 이게 74kg 나왔을 때고 이때도 덜 빠진 거고요. 요거에서 이제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원래 정말 싫어하거든요. 스킨십도 싫어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공개를 할게요. 저예요. 사실 우리 신랑 잠옷 바지 입었는데 그걸 잘랐어요. 시작한 날 아령 들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러닝 가볍게 한 9km 정도 하고 그 다음 일반식 하고 단백질 먹으면서 갈바닝을 전혀 하지 않고 시작해서 3개월 후에요. 똑같은 데서 찍으라고 하도 잔소리해서 찍었는데 어떠신가요? 지금은 조금 더 좋아요. 지금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제가 했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티알라인트 챌린지가 이제 4+1이 이제 프로모션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요? 티알라인트는 몸무게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돼요? O 사이즈를 만드는 건강한 근수만이 나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몸무게에서 더 이상 빼지 마시고 몸을 줄여가는 작업을 했는데 뭐를 빼는 거죠, 우리는? 지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에 대한 거,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오신 분과의 의논을 잘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며칠부터 시작하나요? 예, 지금 25일부터 시작을 해요. 모두 다 도전해 보시고요. 이거는 삶의 질을 또 바꿔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유전자의 변형이 너무 많이 오신 분들은 2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찾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식습관이 되게 안 좋은 분이라고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삼시세끼를 잘 나눠서 잘 드시고 그다음에 쉐이크를 잘 드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티알라인트 먹어서 비만 나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또 노화를 나타내는 지표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YC 젊은 유전자 찾았잖아요. 그럼 늙은 유전자를 낮추기 때문에 근육도 더 이상 늙지 않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유스스팻 아시죠? 아까 지방에
지방이 많은 사람은 염증 인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유수스펜과 같이 드시게 되면 그 ADP 있죠. 신진대사 돌아가는 게 빨라지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살을 많이 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지표를 오늘 딱 잡고 인바디를 기점으로 해서 2주마다 체크하시면서 식생활을 바꿔가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말은 좀 빨랐지만 여러 가지의 또 정보를 드리려고 제가 어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기회가 닿으면 또 보는 거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